우리 조상들은 하늘과 땅의 징조를 읽으며 삶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쪽에서 들려온 새로운 경고가 조용히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무담, 천년의 혈토에 있는 여인이 6월을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때 7개의 징조가 나타난다. 그 세 번째 징조는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진실의 순간이라 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반복해서 현실이 되었고 지금 이 경고는 곧 다가올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 불안한 느낌이 계속 당신을 따라다니고 있지. 이유 없는 두근거림, 설명할 수 없는 예감.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깊은 산소, 현대 문명의 소음에서 벗어난 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야코 스라이스. 일본의 마지막 진정한 무당으로 알려진 그녀는 평생을 영적 세계와의 교감에 바쳤습니다. 미야코는 평범한 무당이 아닙니다. 그녀의 혈품은 해이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녀의 가물은 세들에 걸쳐 천황들과 슈군들에게 조언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단순한 점술이 아니라 시공간의 벽을 넘어보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2011년 대지진과 쓰나미, 2020년의 세계적 위기, 그리고 작년 금융시장의 붕괴까지 그녀는 모두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최근에 말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올해 1월 1일, 첫 해가 떠오르기 전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에 미야코는 평소와 달리 깊은 영상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제자들은 그녀가 48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음식도, 물도 없이.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의 것이 아닌 듯했습니다. 올해 6월, 새로운 지도자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 7개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 징조들은 세상의 균형을 흔들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장벽을 약화시킬 것이다. 그녀의 예언은 곧 제자들에 의해 기록되었고 처음에는 일본 내 작은 영적 커뮤니티에서만 공유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 소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동아시아 전역의 영적 지도자들이 이 메시지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미야코의 예언은 바른 무당이나 점쟁이들의 고아한 경고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구체적인 시간과 일련의 사건들을 언급했으며 무엇보다 이 예언이 단순한 재앙의 경고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야코의 메시지는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적 깨달음과 집단적 의식 성장을 위한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그녀는 이 7가지 징조가 인류가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온 영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징조들은 우리를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물질에 집중하며 영혼을 잊어왔습니다. 이제 균형을 회복할 시간입니다. 미야코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더 깊은 영적 연결을 찾도록 권유합니다. 그녀는 이 시기를 대정화라고 부르며 이는 고통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필요한 정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 7가지 징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야코가 이 시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것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다시 연결되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가장 큰 적입니다. 두려움에 지배되면 징조들이 가져오는 교훈을 놓치게 됩니다. 마음을 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하지만 의문이 남습니다. 왜 하필 6월일까요? 그리고 미야코가 언급한 새로운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그녀의 예언에 따르면 6월은 단순한 달력의 한 달이 아니라 영적 전환의 시기를 상징합니다. 양과 룸의 에너지가 특별한 방식으로 균형을 이루는 때이며 이때 새로운 영적 지도자의 등장은 첫 번째 징조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지도자는 반드시 정치적 인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문화적, 영적, 또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야코의 말에 따르면 이 지도자의 등장과 함께 첫 번째 징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첫 번째 징조 권력에 조용한 충격. 미야코의 예언이 언급한 새로운 지도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이미 우리 주변에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권력의 중심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마치 밤의 어둠처럼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지난 몇 주간 여러분은 뉴스 헤드라인에서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정치의 무대 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사들이 갑자기 사임을 발표했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인물들이 빠르게 임명되었습니다. 이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전통적인 영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인물들입니다. 권력의 이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요 국가기관들이 조용히 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금융 시스템의 미묘한 변화입니다. 중앙은행의 정책이 표면적으로는 같은 방향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례 없는 새로운 접근법이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바뀌었을 때 같은 음악이 미묘하게 다른 느낌으로 연주되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인물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부패 스캔들로 정계에서 사라졌던 정치인이 갑자기 중요한 자문 역할로 복구했습니다. 10년 전 불명예스럽게 사임했던 기업인이 이제는 정부의 경제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사전에 준비된 것처럼 동시에 여러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 기환한 인물들은 이전과는 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성공과 경제 성장을 넘어선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회적 조화, 영적 균형, 그리고 동양의 전통적 지혜로의 회귀를 주장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작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이상주의적 공상가로 여겨졌던 그들의 말이 이제는 예언적으로 들립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사회의 방향을 조용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는 미야코가 예언한 첫 번째 징조의 핵심입니다. 권력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힘은 표면적인 정치인이나 지도자라 아닌 바른 곳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몰두해 있는 동안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물이 바위를 서서히 깎아내듯 보이지 않는 힘이 사회의 기반을 조용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미야코의 예언에 따르면 첫 번째 징조는 다가올 더 큰 변화의 신호일 뿐입니다. 사회의 최상층부에서 일어나는 이 조용한 변화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동안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 곳에서 두 번째 징조가 이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회에 기친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징조 국가의 내적 각성 권력의 중심부에서 시작된 첫 번째 징조가 조용히 확산되는 동안 두 번째 징조는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미야코가 영혼의 각성이라 부른 현상입니다. 그녀의 예언대로 이제까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들이 갑자기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산간 마을의 노인들, 도시 변두리의 청년들, 섬 지역의 어부들 기존에는 주류 사회에서 무시되던 이들이 이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영혼이 목소리의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확산되며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의 꿈과 영적 체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어촌 마을에서는 수십 년간 잊혀졌던 전통 의식이 부활했고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물질주의를 거부하고 마음의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탐구하는 스터디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사회 현상을 넘어서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물질적 성공, 경쟁, 효율성의 가치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공동체 의식, 영적 충만감, 그리고 정서적 연결이 새로운 사회적 이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의 78%가 성공의 의미가 변화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인간관계를 최고의 가치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일상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직원들의 정신적 웰빙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학교들은 명상과 자아, 성찰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정부기관에서도 마음챙김과 정서지능을 주제로 한 워크숍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사회 전반을 관통하는 변화의 물결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문화적 단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전통적 가치관과 사회적 규범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효의 개념은 이제 단순한 복종이 아닌 상호 존중과 정서적 연결로 해석됩니다. 성공의 개념도 합불과 재산이 아닌 자아 실현과 사회 기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석은 때로는 아픔을 동반하지만 미야코의 예언이 말은 필요한 성장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공개적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우리 사회의 방향은 올바른가? 이런 질문들은 이전에는 금기시되었지만 이제는 일상적인 대화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전통적인 매체들도 이러한 질문을 다루기 시작했고 인기 토크쇼에서는 영적 지도자들에 초청되어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적 각성의 징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과 사회의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 훨씬 더 강력한 충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야코의 예언 중 가장 불길한 부분, 세 번째 징조가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모든 사람의 현실 인식을 뒤흔들 진실의 폭발이었습니다. 세 번째 징조 위대한 계시, 미야코의 예언 중 가장 강력하고 충격적인 부분은 세 번째 징조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두 번째 징조의 내적 각성에 충분히 빠져나갈 때 세상을 뒤흔들 진실의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그는습니다. 이 세 번째 징조는 위대한 계시라 불리며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의 기반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미야코의 예언에 따르면 어느 평범한 날 갑자기 비밀 문서들이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지난 수십 년간 정부와 대기업들이 공모한 증거를 담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유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문서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완전히 바른 해석을 제시할 것입니다. 경제 위기의 실제 원인, 주요 정책 결정 뒤에 숨겨진 의도들, 그리고 사회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조직적인 시도들이 모두 명백한 증거와 함께 드러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은퇴한 고위 관료들의 양심 고백에 담긴 음성 파일들이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생애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인물들로 그들의 고백은 한때 음모론으로 치부되었던 이야기들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해 줄 것입니다. 미야코는 이 모든 폭로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반술한 부패나 권력 남용을 넘어 국민들의 집단적 의식을 조종하려는 체계적인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러한 폭로가 일어나면 국민들 사이에 전례 없는 충격과 분노의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야코는 수십 년간 쌓아온 제도원에 대한 신뢰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람들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자신들이 얼마나 조종당해 왔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 직장에서의 토론, 온라인 커뮤니티,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온 것들은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 미야코는 이 집단적 충격이 일종의 사회적 트라우마로 발전할 것이라고 이근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던 역사와 현실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들을 재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 옳고 그름에 대한 경계가 흐려질 것이며 한때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불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미야코는 이 혼란이 단순한 파기가 아닌 필요한 정화 과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진실은 때로는 아프지만 그 통증은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 계시의 시기를 통해 사람들은 크면적인 현실 너머를 볼 수 있게 되고 더 깊은 진실과 연결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초기의 분노와 혼란이 가라앉은 후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깊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것이며 더 이상 주어진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만의 진술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미야코의 예언에 따르면 세 번째 징조가 나타난 이후 사회 전체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일의 모든 것이 더 강하게 진도하는 민감한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의 감각은 예민해지고 영적인 신호와 징조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무시되었을 미묘한 패턴과 동시성에 이제는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새로운 풍경이 드러나듯 사람들은 그들 주변의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더 강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미야코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이러한 징조들의 본질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녀는 이 징조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극적인 사건들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마치 봄날의 미풍처럼 초원의 풀잎을 살짝 흔드는 바람처럼 미묘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 징조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는 느껴지는 세계에 더 관련이 있습니다. 미야코는 이것을 보이지 않는 흐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땅 아래로 흐르는 지하수처럼
표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힘입니다. 이 징조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직관적 감각을 열어야 합니다. 논리와 이성만으로는 이 미묘한 변화를 포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야쿠는 특별히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고 마음을 여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반신이 듣는 행위를 넘어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예민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숲속에서 새들의 노래를 듣기 위해 모든 잡념을 버리고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소음과 분주함에서 벗어나 침묵 속에서 기다릴 때 비로소 이 미묘한 신호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러한 징조들을 인식하는 데 있어 감정적 감수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야코에 따르면 영적으로 조화를 이룬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지진 전에 불안해하는 동물들처럼 무언가 중요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는 고대부터 알려진 진리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변화의 시기에는 항상 그것을 미리 감지하고 준비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미야쿠는 이러한 감수성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매일의 명상, 자연과의 교감, 그리고 자신의 꿈과 직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이 외부의 변화를 감지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또한 그녀는 집단적 의식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같은 주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나 비슷한 꿈을 꾸거나 동시에 같은 직감을 느끼는 것은 중요한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양의 지혜는 항상 자연의 미묘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미야코는 특히 혼돌은 폭풍이 되기 전에 미풍처럼 올 것이라는 오래된 일본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큰 변화가 항상 작은 신호로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봄이 오기 전에 첫 번째 새싹처럼, 폭풍이 오기 전에 첫 번째 먹구름처럼 모든 중대한 변화에는 그것을 예고하는 미묘한 신호가 선행합니다. 이러한 미묘한 징조들은 이미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야코가 말했듯이 징조들은 이미 바람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느끼지 않으셨나요? 그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무언가 커다란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그 감각, 이것이 바로 미야쿠가 말한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미야쿠의 예언에 따르면 세 번째 징조가 나타난 후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진실의 폭발로 인해 사람들의 현실 인식이 흔들리면서 사회적 분열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서로 존중하며 의견 차이를 인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이 분열의 최전선이 될 것입니다. 미야코는 디지털 광장에서 진실은 천개의 조각으로 부서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진실을 외치며 다른 의견에 대한 존중은 사라질 것입니다. 댓글창은 격렬한 논쟁의 장이 되고 알고리즘은 이러한 분노를 더욱 증폭시킬 것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어떤 고인도 모든 사람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권위 있는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혼돈만이 남을 것입니다. 이 분열은 디지털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야코는 이 갈등이 가정의 식탁까지 침투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가정 모임은 긴장된 침묵이나 격렬한 논쟁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오랜 친구들은 더 이상 서로를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이며 직장 동료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진실이 흔들릴 때 관계도 함께 흔들린다는 미야코의 말은 이 시기를 정확히 표현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열은 집단적 불안감을 고조시킬 것입니다. 미야코는 사람들이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감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불안감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것입니다. 일부는 분노로, 일부는 무력감으로,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과도한 행동으로 이를 표현할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갑작스러운 감정 표출, 비이성적 행동의 증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집단적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미야코의 예언은 이 혼란의 표면 아래에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녀는 이 모든 혼란이 단순한 혼돈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계획의 일부일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보이는 혼란 속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가뿐히 개념입니다. 미야코는 특히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그것을 예상한 듯한 행동들이 눈에 띄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미리 대본을 읽은 것처럼,
특정 단체나 개인들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적절한 위치에 자리 잡는 현상이 관찰될 것입니다.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동, 전략적 위치의 인사이동, 그리고 미묘한 정책 변화들이 후에 일어날 큰 사건들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패턴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미야코가 언급한 새로운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물의 본질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정말 예언된 변화의 전달자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혼란에 이용하는 교묘한 조종자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무언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우주적 힘에 의해 선택된 도구일까요? 미야코는 이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의 진정한 본질은 그의 행동이 아닌 그의 존재가 일으키는 변화를 통해 알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습니다. 미디어와 대기업들은 이 복잡한 게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야코는 이들이 때로는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바른 때에는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하거나 감출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미디어가 갑자기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표면적인 합의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모든 복잡한 상호작용과 숨겨진 의도들 사이에서 우리는 미야코가 예언한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층들을 벗겨내고 나면 정말로 6월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야코의 마지막 예언에 따르면 6월은 단순한 한 달이 아니라 인류의 영적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모든 문화권에서 6월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 해의 중간 지점인 6월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문폭과도 같습니다. 미야코는 이 시기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6월은 단순한 반력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주적 순환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는 빛과 어둠이 균형을 이루는 시기, 양과 음의 에너지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때입니다. 동양의 전통적인 반력에서 6월은 절한의 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기의 자연은 성장의 절정에 도달하고 모든 것이 가장 생동감 넘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 풍요로움의 정점에서 이미 쇠퇴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야코가 말하는 대전환의 본질입니다. 최고의 순간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 그것이 삶의 순환적 본질입니다. 미야코의 가장 중요한 경고는 그녀의 예언 마지막 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7가지 징조 중 첫 3가지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지만 나머지 4가지는 우리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물결은 여러분이 첫 번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성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과 함께 희망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이 변화의 과정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창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미야코의 주얼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녀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 집중하라고 권합니다. 진정한 준비는 신념을 비축하거나 안전한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시기에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신념, 가치관, 그리고 내면의 의도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야코는 구체적인 내적 준비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미일의 명상, 자연과의 교감, 진정한 자아와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녀는 특히 자신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살펴볼 것을 권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우리의 두려움을 직면하고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그녀는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혼자서는 폭풍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미야코의 예언에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은 그녀가 이 변화의 시기를 단순한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에 따르면 6월의 사건들은 인류 의식의 진화에 있어 필요한 과정입니다. 때로는 오래된 구조가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건설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혼란이 새로운 조화의 전조가 됩니다. 그녀는 이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고통은 성장의 필연적인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미야코의 예언 마지막 글은 가장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새로운 지도자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지도자는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 각자의 내면에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외부의 구원자나 해결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필요한 지혜와 힘을 찾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미야코의 예언은 경고이자 초대장입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부전에 대한 경고이면서 동시에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진화하라는 초대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는 희망과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리는 선택이 미래를 형성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분리가 아닌 연결로, 무지가 아닌 깨달음으로 선택하세요. 6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변화의 기회도 다가옵니다. 준비되셨나요? 내면의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미야코의 예언이 말해주다. 진정한 변화는 세상이 아닌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